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맞지 못할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괜찮은 거죠? 네. 뭐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다 있던데. 가지를 그러니까 고려를 해보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저희가 치료는 항상 이거의 유익과 그 다음에 그런 부작용을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모든 거를 알고 그래도 알고 시작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중 기자입니다. 우리 아이의 키 성장을 위해 성장 호르몬 주사를 고려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꼭 필요한 아이에게도 굉장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장 호르몬의 주사의 종류, 그리고 부작용, 그리고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안전한 사용법까지 해가지고 약사님과 함께 콘텐츠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약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병원약사의 홍보위원으로 활동 중인 중앙보훈병원 약제실 송슬기 약사입니다. 약사님, 저희가 이 콘텐츠를 진행하는 날짜가 7월인데 이제 곧 있으면 방학입니다. 그죠? 방학 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많이 맞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장 호르몬 주사가 무엇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성장 호르몬 주사제란 뼈의 세포 성장과 발달로 뼈를 늘려 키를 자라게 하는 호르몬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증 또는 다른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긴 그런 성장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키는 보통 사춘기 이전에 뭐 80%가 자라고 그 다음에 사춘기 이후에는 성장판이 닫혀가지고 성장 속도가 이제 상당히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그때 성장 호르몬이 작용하면 키 성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보호자 또는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자가 주사를 해야 하는 그런 주사제로서 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약입니다. 네, 그래서 올바르고 안전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뒤에 계속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성장 호르몬 주사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성분도 다양한가요? 성분은 거의 비슷해요. 네, 왜냐면 성장 호르몬 그거를 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까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밀 검사 후에 의사 선생님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는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분이 같긴 한데 또 제약회사별로 또 다르게 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효과라든지 부작용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사람 아이에 따라서 또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이 나타나진 않고요. 그래서 효과와 부작용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펜 타입이 있고요, 주사 타입이 있습니다. 펜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당뇨 맞듯이 네, 그런 것처럼 네. 해서 하고 투여 횟수도 이제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투약을 해야 됩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성분은 비슷하다고 했는데 투약 횟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와닿지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매일매일 맞게끔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호르몬이란 게 뭐 매일매일 이렇게 저녁 주기에 맞게끔 하지만 근데 그게 또 투약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해서 최대한 약물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만들어서 좀 그 텀을 좀 다르게 하는 제약, 네, 그런 제약회사에서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키가 작다 해서 그냥 무조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아이들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나이대 평균 키와 비교했을 때 하위 3% 이하거나 아니면 혹은 또래 나이 평균 키와 비교했을 때 10cm 이상 작거나 아니면 어린아이 이럴 때 1년 이렇게 키 성장을 비교해 봤을 때 그게 4cm 이하이거나 아니면은 뼈 검사를 해봐요. 그래서 뼈 나이가 성장이 뭐 2년 정도 빠를 때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호르몬 자체 결핍이어가지고 뇌하수체 이상으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는 그런 어린이나 그런 청소년을 투여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키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저희가 항상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영유아 검사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네. 이제 다 알려주시겠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고려하시는 학부모,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부작용일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네, 네. 뭐 당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성장 호르몬 주사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혈당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이제 항인슐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이제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이제 맞기 시작하면 주기적으로 그 혈당 검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사잖아요. 주사니까 이게 그 발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알레르기 반응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일단은 보통 맞는 게 이렇게 배 이 복부에 또 발을 이렇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복통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복부에만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등까지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통증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연히 오심이나 구토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갈증이 좀 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변을 보통보다 좀 자주 보러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게 호르몬적으로 다 영향을 주다 보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여성용 유방증, 유방증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암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암 등 뭐 이런 종양과 관련된 질환이 있으면 그거를 또 악화시키기도 해요. 그것도 빨리 이렇게 촉진을 시키는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성장 호르몬 맞기 전에 이런 질환이 있는지, 암 등 관련 그런 종양 질환이 있는지를 꼭 검사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여기서 문득 궁금한 게 당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과다 복용하면 소아 당뇨까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 이형 당뇨병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잘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네. 네. 또 뭐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이런 게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체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관절통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이게 호르몬이다 보니까 이 뇌하수체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이 나거나 뭐 빠른 심장 박동이 있거나 아니면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막 배고픔을 느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맞지 못할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괜찮은 거죠? 네. 뭐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를 있던데. 그러니까 고려를 해보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저희가 치료는 항상 이거의 유익과 그 다음에 그런 부작용을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거를 알고, 그래도 알고 시작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좀 키가 조금 더 컸으면은 좋아하는데 한 5cm 정도. 혹시 성인도, 다 큰 성인도 맞으면 조금 키가 클 수 있는 1cm라도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성장판이 다쳐서 안 되고요. 성장판이 다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와하, 네. 그리고 저희가 시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키가 크는 아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장판이 다친 후에는 키 크는데 성장 호르몬 효과는 효과가 없습니다. 키 크는 데는. 다만 이제 근데 이런 말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성장 호르몬 우리 성인인데 가서 맞는다, 병원 그렇죠. 가서 맞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 남성 호르몬제 아닌가요? 그거 아니고 성장 호르몬인데 또 따로 있어요? 그냥 이 아이들이 맞는 그런 성장 호르몬인데 보통 이게 개원병원 이런 중심으로 처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도 맞을 수가 있는데 보통 왜 맞으시냐면 뭐 피로 해소라든지 아니면 수면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맞거든요. 성장 호르몬제가요? 네,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란 것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맞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흔히 뭐 회춘 주사, 뭐 나이살 주사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 회춘 주사가 성장 호르몬 주사예요? 그래서 나이살 주사, 왜냐면 나이가 들면 이게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나이살 주사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성장은 이제 노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 이거 맞으면 내가 실제로 뭐 노화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 성장이 그 성인한테 있어서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도 학계에서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논란이 많다? 절대적으로 이게 좋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요.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보고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또 관절염이라든지 괜히 성장 호르몬 맞았다가 부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암 등이 이렇게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있다. 사례도 있다. 있다. 그 정도까지만. 너무 또 안 좋다 그러면 또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네. 그러면은 이 성장 호르몬 주사 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잠들기 우리가 이러다 잠 많이 자야 뭐 키 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9시에 자고 뭐 아침 네, 7시에 애들 많이 재워야 키 큰다 이런 하잖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규칙적인 시간에 이제 투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품별로 아까 투약 간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반드시 투약 간격을 정확히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부지런하게 해야 되네요. 그럼요. 네, 이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이면 규칙적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꾸준히 해줘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부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디에 맞는지.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배꼽을 중심으로 이제 복부라든지 그다음에 팔 이쪽 상완부라고 하죠. 팔 이쪽 바깥쪽, 그다음에 허벅지 앞쪽, 그다음에 둔부, 엉덩이 또 맞을 수 있고요. 근데 부위는 복부 이렇게 배꼽을 중심으로 딱 어떤 약 같은 경우 정확히 나와요. 2.5cm 떨어진 부분 이렇게 맞을 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맞은 부위는 다시 맞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다른 거기서 이제 2.5cm 떨어진 부위에다가 맞는 게 좋아요.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쵸. 엄마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투여 전후에 알코올 솜으로 잘 닦아서 기본적인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투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없나요? 뭐. 또 없군요. 네. 그리고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는 아마 제일 처음 맞을 때 브로셔 같은 거 주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막 당뇨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당뇨 간호사 선생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아마 제약회사마다 그 안내 전화번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또 그 전문으로 알려주시는 간호사분이 계셔가지고 친절하게 아마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역시 약사님이랑 이렇게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복약 지도를 읽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인데 그럼 뭐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어라. 이 성장 호르몬 아까 그 부작용보다 우유가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고려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좀 이렇게 좀 조언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성장 호르몬 자체가 개발된 이유가 또 적응증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소화의 특발성 저신장증 이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염색체 이상 있어가지고 터너 증후군 이런 아이들 키가 잘 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의 아이들을 위해서 본래 개발된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아이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정립되지 않고 그래서 데이터는 쌓이는 과정이긴 한데 아직 결론이 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최근에도 뭐 2021년, 22년에도 이런 논문이 다 나온 있는 이유가 아직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한 후에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이 성장 호르몬을 투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고 또 하시게 된다면 의사 선생님 말대로 꾸준하게 투여 간격을 잘 맞춰서 꾸준히 치료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할 말씀이 없으시죠? 네. 저희 끝인사 알고 있으신가요? 이건 기억나요. 그렇죠. 네. 건강하세요. 이거. 네네. 하나 둘 하면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건강하세요. 병원 약사를 알고 계신가요? 병원 약사는 환자의 처방약을 검토 및 조제하고 약을 무균 환경에서 안전하게 조제하며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위해 복약 지도를 합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약물 부작용을 관리하고 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별 맞춤 치료에 참여합니다. 효과적인 약물 치료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병원 약사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함께합니다.